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입니다. 벨기에에서 온 33살 청년이에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태국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6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6년 전이었어요. 벨기에에 있는 한 친구가 저에게 한국 영화 기생충을 추천했는데 그 영화가 저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영화 속에서 보이는 독특한 건축 양식, 사람들의 행동 양태,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 첫 방문이 저를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둘러보며 한국의 도시 에너지를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젊음의 거리 홍대와 한강공원에서 여유를 즐겼고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자갈치 시장을 돌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관찰했죠. 특히 해운대에서 새벽녘까지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삶을 즐길 줄 아는지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방문은 다큐멘터리를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촬영하러 갔어요. 그곳의 전통 건축물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그때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세 번째는 제가 한국 음식에 푹 빠진 시기였습니다. 특히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벨기에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풍부한 맛 덕분에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레시피를 벨기에에 가져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문은 주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다룬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이루어졌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택시 서비스까지 모두 효율적이고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번째 방문은 바로 대리운전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것이죠.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우선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항상 미소로 맞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알려주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한국은 놀랄 만큼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나라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반면 전주나 경주 같은 곳에서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과 서비스 문화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지하철은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KTX와 고속버스 시스템은 한국 여행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이 아무리 편리해도 술을 마신 날에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던 적도 있어요. 바로 대리운전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6년 전 첫 번째 방문 때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 친구들과 처음으로 전통적인 소주를 마셔보게 됐죠. 그날 우리는 신촌의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술자리가 끝나고 제가 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차를 주차한 곳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차를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와서 차를 가져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벨기에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만 차를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날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택시를 잡아 차를 찾으러 가야 했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낭비되고 비용도 꽤 들더군요. 벨기에에서도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저를 처음으로 대리운전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저는 술자리가 끝난 후 차를 두고 가야 했던 번거로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시더라도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생기면 여전히 차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이동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벨기에에선 늦은 밤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두고 다니는 게 아주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친구들과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저는 또다시 익숙한 걱정을 꺼냈습니다. 이 근처에 내 차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차를 여기 두고 가면 내일 아침에 또 와야 할 텐데. 그랬더니 제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택시? 왜 그렇게 번거롭게 생각해? 그냥 대리 부르면 되지. 대리? 그게 뭔데? 친구는 제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대리운전은 차를 두고 갈 필요가 없어. 기사님이 직접 내 차를 몰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야. 차에서 바로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해.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고? 그게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이미 대리운전을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하더군요. 한번 써보면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좋아. 그렇게 해서 친구가 제 차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친구는 앱을 열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더군요. 10분 안에 도착할 거래. 이제 좀 편하게 기다려봐.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솔직히 내 차를 처음 보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생각이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완전 일상적인 거야. 기사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서비스가 이미 수십 년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를 맨 채 제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구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제 차의 운전석에 앉아 문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목적지가 이곳 맞으신가요? 출발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빠르게 확인한 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기사님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차선을 바꿀 때도 깜빡이를 사용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제 친구가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마지막까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저에게 키를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벨기에에서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였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도 내 차를 안전하게 집까지 가져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이미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벨기에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벨기에에서 술을 마시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대를 잡은 친구에게 부탁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차를 두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차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해요. 게다가 그런 시스템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더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리운전은 그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효율적인 서비스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서비스 비용이었어요. 벨기에에서는 택시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었어요. 차를 집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완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긴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대리운전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술자리 이후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알게 된 건 한국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안전,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 덕분이라는 거였어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앱은 정말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위치를 공유하고 기사님을 호출할 수 있죠. 게다가 GPS로 기사님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지 않아요. 안전적인 관점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철저히 검증된 분들이에요.
운전 경력, 서비스 태도, 심지어 사고 이력까지 꼼꼼히 체크한다고 들었어요.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길 만큼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신뢰가 이미 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방문을 마치고 벨기에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 대리운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에요. 단순히 술자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한국 대리운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벨기에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국의 이 특별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 대리운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처음 경험한 후 저는 그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리운전은 그 자체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지 말라는 당연한 규칙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차를 안전하게 집까지 가져갈 방법을 찾아낸 이 대리운전 문화는 그 배경에 있는 책임감과 배려심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가 술자리 문화에서의 갈등이었어요. 누가 운전을 할 것인지, 차를 어디에 두고 갈 것인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매번 고민하고 논쟁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더라고요. 대리를 부르면 되잖아. 이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실제로 여러 대리운전 기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위해 한 대리운전 기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15년 넘게 대리운전 일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술을 마시고도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잖아요.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제일이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때가 가장 뿌듯해요. 제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안전과 시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리운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대리운전 문화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저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종종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하지만 대리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은 그들 역시 이 서비스를 단순히 일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한국에서는 신뢰가 모든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처음 만난 사람의 차를 몰아야 한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기사님들은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대리운전의 여러 면모를 깊이 탐구했어요. 그리고 이를 벨기에와 비교하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죠. 먼저 IT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한국의 대리운전 서비스는 단순한 전화 호출을 넘어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용한 한 앱은 기사님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했어요. 마치 우버택시 앱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내 차를 직접 운전한다는 요소가 추가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벨기에에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마 가격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대리운전 서비스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배려심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벨기에로 돌아가면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대리운전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술자리 이후에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 혁신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대리운전은 단순히 저를 편리하게 해준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에게 책임감, 배려,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경험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처음 알게 된 그날 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맥스, 이게 바로 한국이야.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 그 말이 제게 큰 감명을 주었고 제가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단순히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의 혁신성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 철학,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였어요. 한국은 매번 새로운 영감을 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사명감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도 그런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만 들어봤을 뿐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일상과 문화는 잘 알지 못하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리운전처럼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벨기에에 있는 제 친구들도 점점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맥스, 너는 한국 얘기만 하는구나. 그런 멋진 곳이라면 우리도 꼭 가야겠어.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야. 삶의 방식,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곳이지.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국을 꼭 방문해 보세요. 대리운전 같은 혁신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보는 경험, 소주 한 잔과 함께 삼겹살을 즐기는 소소한 행복까지 한국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겁니다. 오늘은 한국 대리운전 문화와 그것을 통해 제가 느낀 한국 사회의 매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6번이나 방문할 만큼 특별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분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나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한국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